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에듀윌 공무원 학원 영어 헤더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런칭하게 된 강의는 2025 대비 헤더진 영어 엔제 집중반 미라클 하프 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 하면은 실전 수준의 문제를 동형 모의고사 한 반절 정도 되는 분량으로 풀이하는 과정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전체 커리큘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기본 이론반 딱 개강하자마자 같이 병행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이름하여 미라클 하프 입문 이렇게 새롭게 제가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본 단계에서부터 문제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마지막까지 문제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 커리큘럼 그 강의 다 보셨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헤더진 엔제 집중반이라는 저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1년 커리, 1년 하프 모의고사 커리를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1단계 개념 트레이닝 1.0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는 7월하고 8월에 걸쳐서 이 두 개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미라클 하프 입문, 문법 120제, 어휘 120제인데 이게 이제 기본 이론반 진도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그 하프 모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는 이번 주는 문법 진행을 하고요. 3회차. 다음 주차는 또 어휘 3회차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차에 다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문법 3회차. 이런 식으로 해서 격주로 해서 강의가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인강 제자분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념 트레이닝 1.0 독해 백제도 여러분들을 가을에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 정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실전 개념에 좀 가까운 문제들을 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11월, 12월 이때쯤이 되는데, 그때쯤이 어떤 시즌이냐면 저희는 단원별 문제풀이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에듀윌은 전체적으로 다음 해에 1월과 2월 달에 기출 문제를 실제로 풀게 돼요. 근데 기출 문제는 1월인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좀 자주 출제됐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당장 기출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맛보기로 기출 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그런 문제들로 제가 이제 문법 어휘 200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독해는 좀 그래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익숙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중고등학교 수능을 거치면서 독해는 좀 많이 다루셨어요. 근데 공무원 수험생이 딱 됐는데 문법 문제, 어휘 문제가 되게 좀 낯선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계,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년 되겠죠.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3단계가 들어가는데 실전 트레이닝 3.0으로 넘어가서 미라클 하프 시즌 1 국가직 대비, 그다음에 시즌 2는 요건 지방직 대비를 해서 정말 실전 난도의 문제들로 종합형 세트의 그런 문제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에서는 실전 트레이닝 4.0 해서 실제 동형 모의고사, 입실 모의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이제 작게는 뭐 1, 2회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게 바로 이 1단계 개념 트레이닝 1.0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문법 120제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자, 총 12강이고요. 그렇죠? 총 12강이고 120제 구성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유형하고 신유형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신유형 문제는 공개가 됐긴 했는데 내년도 가가지고 진짜 꼭 그렇게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거는 빈칸에 대한 어법성 판단, 그렇죠? 그다음에 밑줄 4개 거주고 그중에서 틀린 거 찾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그런 유형들이 또 재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각도로 기출 유형, 신유형을 다 아우르는 그런 문제들로 연습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드렸다시피 기본 이론반 진도를 반영한 문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번 주가 이론반 개강주였는데요. 동사와 문장의 오형식 위주로 저희가 수업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해당 이 주에 해당하는 이 미라클 하프도 역시 거기 범주, 거기 범인의 문제들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있는 예문들을 활용하거나 기본서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의 그런 구조의 문장들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풀이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론을 문제로 연결하는 응용력 향상에는 이런 문풀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 풀이를 하려 치면은 좀 이렇게 문법 베이스가 없이 풀려면은 항상 이게 1번 풀다가 난관에 봉착하고 2번 풀다가 또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문제가 풀리는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론을 하루 이틀 배운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막 기출 문제 한번 또 넘보고, 그다음에 어떤 모의고사 문제집도 한번 풀어보고 싶고, 막 욕망이 장난이 아닌데 제가 그런 욕망을 좀 넣어두셔라 이렇게 말씀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단계부터 응용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진행하기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해설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직 해설지 못 받아보셨거든요. 여기 현강제자분들. 근데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든 문제의 어떤 그런 제작이라든가 해설은 다 제가 손수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제가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해설지에 이제 서술되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를 들자면 inform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inform은 삼형식 완전 타동사이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딱 강의를 들은 다음에 혼자 또 다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또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해설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한 해설지를 이렇게 매번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되게 친절해요. 예. 자, 그럼 어휘 120제 보도록 해보죠. 얘도 마찬가지죠. 총 12강 120제 구성이고요. 자,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어휘나 어구 추론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동의어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어 하면 막 경기 일으키거든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쌤?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건 다루지 않고 그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만한 애들 위주로 문제를 꾸려가도록 할 거고요. 자, 기본 1500 어휘를 반영한 문제 구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라클 복화 다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진도별로 어휘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휘 테스트에 나오는 그 기본 1500 어휘를 반영해서 역시 또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출제 기조를 반영한 맥락 추론 연습 당연히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동의어 수록으로 더욱 알찬 해설지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 해설지만 놓고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동의어 연습이 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은 문제를 이제 맥락을 추론하고 정답을 맞춘 다음에 제가 해설지에 수록해드린 동의어들 있죠. 이런 애들까지 팝업으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거죠. 아, 쟤네들이 같은 계열의 단어구나.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 그 동의어들을 다 이렇게 한 번에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동의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은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동의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연습을 계속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휘 120제 이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있으면은 항상 여러 경로가 있으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강 제자분들은요, 시간을 미리 드렸고 문제를 다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 하신 걸로 알고, 자, 본격적으로 미라클 하프 입문. 자, 이번 주차는 문법 120제 1회. 자, 요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 문법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석을 하고 계시면은 벌써 그거는 망이야. 뭔지 알겠죠? 해석하셨군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막 sing their former military letter 했는데 읽어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막 생기는 거야.
막 이제 쫄리는 거죠. 근데 문법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딱 봤을 때 첫 번째 줄에 동사가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예,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로 갔더니 동사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might encourage라고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꿀팁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조동사라는 개념 알고 계시죠? 제가 그냥 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몇 가지만 볼게요. 뭐 should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may의 과거형이 might이기도 하고 뭐 may might 같이 쓰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애들이 조동사인데 이런 조동사 뒤에는 통상적으로 동사 원형이 set로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might encourage 하면은 독려할지도 모른다. 장려할지도 모른다. 요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인데 자, 그럼 한번 쭉쭉 가는 거죠. 우리 이론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동사가 나온 다음에 오, 다짜고짜 명사 나왔습니다. 동사 뒤에 뭐가 될까?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빈칸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1, 2, 3, 4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사 비수무리가 들어갔다. 다 같이 몇 형식 가자? 5형식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형식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encourage란 동사가 1번 let, make, have도 아니고 2번 준사역 help도 아니며 3번 지각동사, 유지동사도 아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몇 번 동사다? 4번 나머지 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호응하는 목적보는 일단 형태적으로는 누가 나올 것이다?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down이 마음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down은요 전치사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치사이자 부사로 혼용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온 같은 애들은. 근데 보통 down은 얘는 부사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감으로써 의미가 그 동사의 의미가 조금 더 배가가 되는 거지 구조적으로는 일단은 약간 제외시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빈칸에 이어서 지금 보니까 their arms, 소위 말해서 준동사에 대한 새끼 목적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욕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본동사에 대한 목적어는 그냥 목적어죠. 근데 to 더하기 동사 원형인데 걔가 타동사 출신이네. 그럼 그 뒤에 있는 명사는 제가 앞으로 새끼 목적어, 새끼 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제 요 뒤에 새끼 목적어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럼 명사 목적어를 받으려면요. 이 명사를 받으려면 여기는 무슨 동사 출신일까? 자동사 출신일까? 타동사 출신일까? 타동사 출신이 돼야 되는 거죠. 타동사. 타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잖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동사 변화 lie 아니면 lay인데 자, 여러분들 자동사 lie부터 정리 한번 해보죠. lie, lay, laying. 이게 이제 동사 변화였고 자, 타동사 lay 이렇게 시작을 했죠. 자, 동사 변화 시작. lay, laid, laid.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바로 딱 맞추면은 더할 나위 없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딱 들으면서 틀렸을지라도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어느 순간 잘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답 찾아볼게요. 자, 정답 타동사 출신이면서 투부정사인 거 몇 번이다? 4번. 그렇지.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맞추셨으면 완전 잘한 거고 틀렸는데 이해하셨으면 그걸로도 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2번 가보죠. 자, 여러분들 그 문제에 rise, 뭐 raise, 뭐 이런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접속사 if가 들어갔어요. 예, 접속사 들어갔고 주어 나온 다음에 동사 원이 등장을 여기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저렇게 연결사 하나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동사는 몇 개다? 2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주어 나오고 진짜 두 번째 동사가 will 더하기 동사 원형. 여기가 이제 동사 to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면은 더 깊게 해석이라던가 더 깊게 많은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ris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여기 마침 대표적인 애들이 있으니까 얘는 자동사고요. 그렇죠?
얘는 타동사니까 이렇게 능동태 상태에서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꼭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지금 들여다보시면 얘가 메인 동사긴 한데 지금 to 더하기 전체적으로 동사 원형 내지는 뭐 전치사면 ing인데 여기서는 continue to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적으로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사 원형을 좀 넣어볼 건데 자 뒤에 볼게요. 어머 명사 목적어 없어. 커마만 찍혔어. 그럼 이 자리는 다 같이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사로서의 rise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be reason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Jesus is reason. 이때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동사는 be pp로 전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얘를 벌써 이렇게 제끼고 갔어. 너무 훌륭한 거지. 완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엔 자동사가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will 더하기 동사 원형 자리인데 어머 뒤에는 더 cost라고 하는 명사 목적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명사 목적어를 받으려면 다 같이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는 거죠. 정답 다 같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rise 자동사, raise 타동사. 자, 3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3번. 이건 제가 좀 욕심 부렸습니다. 근데 제가 또 설명을 한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제가 단서 하나만 드릴게요. 이 consider라는 동사 있잖아요. 얘는 빼박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특징이 뭐냐면은 3형식 동사로도 좀 많이 쓰고요. 5형식 동사로 쓰는 동사이기도 해요. 근데 뭐 어퍼치나 매치나 어차피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얘가 타동사기 때문에 뭐 5형식이든 3형식이든 다 떠나서 consider가 만약에 능동 구조라고 하면은 반드시 뒤에 뭐가 나야 될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일단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나온 다음에 improper가 나는데 얘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명사인지 뭔지를 모른다? 이럴 때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 proper 하게 되면은 이게 적절한이란 뜻으로 최다 빈출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적절한. 그러면 여기서 이미 붙었으니까 얘가 부정의 접두어니까 얘가 무슨 뜻이 될까요? 부적절한. 그렇지. 품사가 형용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형용사야.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능동태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어 다음에 be found. 분명히 수동태인데 뒤에 형용사가 남아있더라. 이렇게 되면 제가 빼박 몇 형식 문장의 수동태? 5형식 문장의 수동태였다.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약간 수동태 동사. 참고로 얘가 연결사거든요. 이거는 지금 오늘 그것만 가져갈게요. 관계대명사라는 연결사인데 여러분들 연결사 뒤에는 동사 꼭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일단 단순 pp라던가 과거동사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얘 능동태예요. 과거동사면. 그래서 얘도 능동이죠. 안 되고. 여러분들 이거 약속하고 갈게요. have pp, has pp, had pp는 시제 됐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능동태예요. have pp, has pp, had pp는 수동태 아니라 무슨 태다? 능동태. 그럼 수동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be pp가 됐을 때 수동이라는 겁니다. be pp.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수일치고 뭐고 다 떠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던가 이런 요소들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니까 팁으로 좀 알아두시고 가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시죠.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구조를 보게 돼요. 문법 문제 풀 때 명사로 끝났어.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행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관계대명사로 뭐 대시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예를 들자면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시작이 된다거나 뭐 주어가 나오고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다거나 뭔가 이가 빠진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근데 다른 건 됐고 저는 이 케이스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이 케이스.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구조니까. 자,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동사 앞에 원래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대시 이미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and 연결사 기능에다가 주어 노릇까지를 한 번에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기본 단계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사실 동사가 비동사가 나왔다. 100% 이거 수일치 문제거든요. 일단은 단수냐 복수냐. 뭐 일반 동사 현재형도 단수 복수 따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여기가 is가 답이냐 are가 답이냐 이걸 따져야 될 때는 어디를 보느냐. 얘만 보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나 마찬가지예요. 겹쳤기 때문에 여기 쏙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그 다음에 얘 주어는 여기 쏙 들어가 있죠. 따라서 얘 주어는 누구이기도 하다? 쟤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사 나오고 된 나오고 바로 동사 나왔다. 이 동사 수일치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를 앞에 있는 이 명사에다가 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북이다. 그러면 is. 북수다. 그럼 여기는 are.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앞에 보니까 issues 해가지고 명사가 복수 명사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that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가 뭐로 받았죠? 복수 R로 온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딱 여기는 좀 약간 정리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줄형을 좀 보셨고요.